경기도 시흥에요. 거북이 모양의 인공섬, 이른바 거북섬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거북섬 주변에 인공 파도 시설, 그러니까 웨이브 파크를 유치했던 점을 본인의 치적 삼아 유세에 언급한 바가 지난 주말 새 있었는데요.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마치 커피 원가 120원 혹은 지난 호텔 경제학 논란 때처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레저 스포츠 시설이 아마 새로운 산업에 그야말로 첨단을 아마 형성하게 되지 않을까. 또 이런 것들이 이 사업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인들 또 여기에 연관된 많은 분들께서 또 기회와 이익을 얻고 이것이 또 지역 경제에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이곳 거북섬을 방문하셔서 이 상가 주민분들 그리고 인근 시흥 시민분들의 눈물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피하실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거는 물어볼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거북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폭성 발언을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물어볼 계획입니다. 보신 그대로 이준석 후보가 오늘 특정 토론회 마치고 백브리핑 끝나고 돌아가다가 갑자기 맞아, 나 거북성 얘기해야지 라면서 기자들 앞으로 간 모습까지 봤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본인이 지사 시절에 이거 웨이브파크 큰 기업 유치했다, 자랑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말 새 그리고 오늘까지 국민의힘에서는 공실률 87%도 어떻게 치적이냐. 어제 오늘 꽤 공세가 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북섬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 웨이브파크라는 이제 이렇게 파도 치는 그런 어떤 휴양 시설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근데 이제 거북섬은 그 전에 이제 사실 정권에서 유치가 돼서 건설이 됐고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웨이브파크라는 곳이 원래는 이제 부산 쪽에 하려고 그러다가 인허가가 잘 안 나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신속하게 인허가를 해줘서 거기에 설립이 됐는데 예. 문제는 여기에 이제 상가들이 이제 이걸 웨이브파크가 잘 될 걸로 하고 분양을 했는데 코로나19라든지 등등을 거치면서 지금 공식률이 굉장히 87%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돈을 투자했던 분들이 많은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거를 자신의 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제 자기가 빨리 해줘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뭔 소리냐, 지금 거기 공식률 많고 지금 다 어려운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제 하니까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대중연설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게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야기를 할 때. 자, 그럼 내가 이걸 오늘 할 텐데 메시지 팀에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냥 굉장히 즉흥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커피값 120원이라든지 호텔 경제 등등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럼 현재 상황에 대해서 거기 민주당 의원들 계속 현역 의원들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있으면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오늘 이야기 할 텐데 요즘 어떻게 되지? 그거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이야기 그냥 안 하면 넘어갈 텐데 굳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사람들 꿰어서 어떻게 보냐고 이런 또 표현을 써요. 그 표현의 적절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어쨌건 이게 너무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우리가 이재명 당시 후보가 했던 많은 사업들이 그다음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또 이런 상황이 이제 하니까 바로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공격의 포인트로 삼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선대위에서 제대로 일단 검증을 해보고 이런 문제에 대한 좀 연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요. 오늘 오후였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예 거북섬이 위치한 직접 시흥 공실상가로 가서 여기 상권 와서 한번 보시라. 이렇게 텅텅 비었는데 뭐가 치적이냐. 이재명 후보는 뭘 자랑 중인지라는 취지의 현장 항의성 방문을 한 것 같아요.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직접 저 공실상가를 찾았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이 얘기가 제가 읽으면 되는데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거 그냥 정치 공세고 음해다라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아예 없는 걸 갖다가 그냥 100% 공작이라고 할 수는 없으면 이재명 후보도 굳이 빌미를 줄 논란의 발언들을 하지 않는 게
실점을 줄이는 방법 아닌지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관 저희가 이제 선거 앞서고 있는 후보로서도 겸손한 어떤 경청의 태도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수용할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사실대로 정확히 확인은 해야죠. 예. 그러니까 저게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남경필 지사가 국가항만 마리나 사업을 조성한다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취임을 해가지고 이거 활성화 좀 시켜보겠다. 아하. 아주 민간하고 유치를 해가지고 한 5천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뭐 인공 그 서핑 맞아요. 파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계획하에 추진을 했는데 이게 당시에 코로나가 오고 나머지 어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예. 잘 안 된 면이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마치 거부성 자체를 이재명 후보가 싹 다 유치하고 조성하고 해서 저렇게 공실률 80%까지 낮다는 것을 모두 다 이재명 후보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것도 예. 사실 조금 배척해야 될 문제가 있고 어찌 됐든지 간에 앞으로 이 선대위에서 메시지를 내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이제 지지자들 앞에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꼼꼼하게 오해가 없는 발언이 나갈 수 있도록 좀 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쭉 듣고 보면 강성필 부위원장처럼 말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북섬은 남경필 지사, 전 지사 때고 본인이 그 안 돼가는 거북섬 살려보겠다고 인공파도, 웨이브 파크 해놨는데 그게 당시 코로나 겹치면서 그것 또한 좀 쉽지 않았다. 다만 나는 노력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자랑 중이라는 표현이 듣기에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선 왜 치적이 아닌데 치적 자랑하지라고 들릴 수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 말씀드렸던 것이 아무리 지지자들 앞에서 예. 또 지지자들의 호응 속에서 연설을 하다 보면 또 얘기 준비하지 않은 또 발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선대위에서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세하는 거에 있어서는 예. 또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 또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또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게 바로 저 시흥에 있는 웨이브 파크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지난 시흥 유세 때 이틀 전에 이재명 후보가 정확히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진짜 감사합니다. 시흥에 거북섬이라고 있죠. 거북섬에 그 웨이브 파크라고 요새 장사 잘 되나 모르겠네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 안 되는데. 이재명 경기도가 그리고 민주당의 시흥시가 그렇게 신속하게 큰 기업 하나를 유치했다 그 말이죠.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랑. 관리비 겨우 내고 있고 그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그 이자들을 못 내니까 지금 경매로 넘어가는. 글쎄요, 이게 뭐 정치 공방이기도 하고, 근데 저도 이 뉴스 이슈를 준비하면서 참 공실상가에 대한 얘기를 비춰는 게 현지 상인들이 이걸 또 어떻게 받아야 할지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윤 부원장님, 이거 시민들의 눈물에 대책 내놓고 법적 책임까지 받아야 된다는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 주장이에요. 근데 저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조정식 의원 지역구인데요. 예. 사실 이재명 그 후보에게 정확한 지역 실상을 알려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큰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저런 사업을 한 것은 사실 뭐 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 보면 예. 거기에 수요 예측을 정확히 했어야죠. 그 당시에 경기연구원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예. 이게 지금 접근성이 떨어진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을 분석해서 용적률도 올려줬을 거 아니겠어요?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그러면 상가를 몇 개가 들어오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수요 예측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인허가권 행사함에 있어서 약간 실수한 것들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또한 저기서 이제 수익을 얻었던 부분은 그 어떤 기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업체가 들어와서 그 웨이브 파크란 저걸 짓고 기부 체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획득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기업체의 같은 여러 그 관련 기업들이 그 부지들을 다 사요. 사실 거기서 뭐 상가 짓고 뭐 짓고 해서 다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상가 분양에는 다 분양이 완판됐기 때문에 예. 실제 분양을 통해서 그 회사들은 이익을 얻어요. 자, 그러니까 회사들은 이익을 얻고 수분양자인 지역 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힘든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이거를 다 예측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저기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듯이
저 기업을 끌고 온 이유는 뭐냐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상가가 잘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고용도 창출되는 거고. 자,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위정자의 도리인데 저것을 정확히 모르셨는지 몰라도 거기까지 안 나가셨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실 이재명 후보가 오늘도 일단 뭐 시흥은 아니고 본인의 성남시장 시절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행복했다고 유세 현장에서 말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8년 가까이 성남시장 재임하면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시정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꼽으라면 저는 성남시장 할 때라고 지금 여전히 생각합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여러분. 제가 상수도관을 묻는데 밑에는 모래를 묻고 그 위에는 흙을 묻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대충 묻었다는 제보가 있어가지고 가서 파봤어요. 파봤더니 그 엉터리로 묻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파내고 다시 묻으라 그래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는 그 다음부터 차가 덜커덕 이러는 게 다 사라졌죠. 가로등도 이재명 시장 무서워서 고장 날 게 안 나는구나. 이제 경기도 주변 유세를 하니까 내 인생의 행복한 시절은 성남시장 할 때다. 가로등 깨지면 즉각 복귀했고 가로등도 이재명 무서워서 고장 안 나는구나 했어요. 성남시장 그리고 아까 시흥 그 거북섬 논란 공실상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성층 부위원장님 아예 민주당은 이준석, 주진우, 나경원 아니 공실률이 87%나 되는데 이게 어떻게 치적이냐 비판했던 사람들 고발 예정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음해성 정치 공작이라고 치부할 건 아니지 않는지 현장에서 일단 아까 현장 목소리 했을 때 이재명 후보도 들었잖아요. 웨이브파크 장사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또 법적으로 또 이렇게 번지면 또 이게 현지 상인들이 느끼는 또 열패감도 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뭐 현지 상인들의 마음은 저희도 좀 헤아리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정치적 공세가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선을 넘은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SNS에 거북섬 자체를 이재명 후보가 뭔가 유치해가지고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했다가 글을 수정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 입장에서는 도지사로 딱 취임했는데 거북섬이란 걸 전직 도지사가 그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서 만들었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유치 못하면서 유령섬이 될 처지에 처한 겁니다. 선의를 갖고 어떻게든 신속행정을 통해서 외부에서 부산에서 뭔가 유치가 될 뻔한 것들을 끌어와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선의로서 뭔가 거북섬을 살려보고자 노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근데 아까 뭐 수요 예측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죠. 수요 예측은 정확하게 해야죠. 하지만 그 당시에 코로나라는 게 발생할지 누가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았고 그 이후에도 그게 잘 회복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그 너무 이 상민들의 마음을 너무 헤아리지 못한 것 아니냐 그 정도의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넘어서서 이렇게 거북선 망쳐놓고 뭔가 당신이 이거 다 망쳐놓고 어떻게 이렇게 자랑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당에서도 혹시나 그런 것들이 뭔가 그 국민들로 하여금 상인들로 하여금 뭔가 거북선 프로젝트 자체가 뭔가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있냐 몰아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고발도 좀 검토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흥 혹은 성남 주변 그러니까 경기도 집중 유세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오늘은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를 찾아서 청년들, 대학생들과 소통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이현종 의원님, 그 청년 세대가 정치적으로 여러 휘말리면서 뭐 일부가 극우화됐다라는 표현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좀 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각 시대마다 어떤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후진국일 때 태어나서 선진국일 때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아예 저희들 자녀들처럼 선진국에 태어나서 선진국에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과 생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들한테 죄송합니다. 너네들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래? 이렇게 윽박지르면 이 자녀 세대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자, 지금 이 청년 세대들은요, 이 나라에 태어났을 때 선진국이었고 선진국의 어떤 그 고난을 누리고 있는 그런 세대예요. 예. 근데 이 세대의 입장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그런 행태나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 입장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중국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또 어떤 분배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치 지도자라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하고 함께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연금이나 의료보험이나 다들 보면 개혁하는 게 결국은 지금 586 세대, 저희 같은 세대들을 유리하게끔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출생률이 엄청 떨어져서 예. 젊은 세대들이 이걸 다 담보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 젊은 세대의 생각들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따르라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이거는 자체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물론 그중에서 일부는 더 생각이 과격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고 해야지 너 극우화 됐어. 너 나쁜 애야. 우리가 지금 민주화해야 되는데 왜 극우야? 라고 지금 공격을 하면 그거야말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꼰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586 세대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그동안 사회 기득권을 너무 누리다 보니까 자기들 중심적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고 이 밑에 있는 세대들에게는 무조건 따라와. 안 따라오면 너네들 극우화 됐어. 라고 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물론 뭐 이재명 후보가 전제를 달긴 했어요. 극소수, 극우화. 근데 이제 바로 그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청년 갈라치기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청년 갈라치기라고 하면은 사실 민주당 이렇게 비판할 입장이 아닌 것이죠. 사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후보가 일부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좀 돌아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저희는요 막 국민의힘을 향해서 뭐 보수 정당이란 이런 표현을 쓰지 우리 우파라는 표현 잘 안 써요. 근데 본인들이 우파라는 표현 자주 쓰시고 저희 민주당 보고 막 좌파라는 말 쓰거든요. 저희끼리도 좌파라는 말도 잘 쓰지도 않아요. 근데 청년 세대들, 아직 정치적으로 제대로 숙지가 좀 안 된 그런 청년들이 듣기에는 우파, 좌파가 오히려 저는 센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그 영장이 나왔을 때 예. 대통령실 그 관저 그때도 이 일부 청년들이 그 꽈잠바라고 하죠. 그런 거 입고 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듯한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영화 볼 때도 예. 또 그런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울고 뭐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일부 청년이긴 하지만 예. 분명히 저는 잘못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과거에도 법원에서 난동 사태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전체를 말한 것도 아니고 일부라고 말한 것 정도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